했잖아. 인간 없는 세계를 얼마나 바랐는지 몰라. 나를 괴롭히는 애들도 없고 할머니랑 엄마 때문에 방문을 걸어 잠글 필요도 없어. 아, 어찌나 평온하던지. 그건 신이 주신 선물이었어. 문은강 인간이란 좋겠네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님들.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다영입니다. 828회는 지금 만나요로 진행됩니다. 지금 만나요는 새 책을 낸 작가를 만나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설 인간이란 좋겠네를 출간하신 문은강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소라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라님들. 사실은 언제나 소라님들 곁에 있었던 정령 같은 분이시죠? 네, 문소의 숨은 일꾼 문은강입니다. 네. 아니 오늘 스튜디오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꼬숩던지요? 맨날 저 밖에서 유피님과 이 문장님이 맛있는 걸 먹으며 저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오늘 여기 들어와 보시니 어떠신가요? 너무 떨리고요. 지금 제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너무 걱정돼요. 이 숨소리가 너무 녹음될까 봐. 당연히 녹음되죠. 네, 당연히 녹음되는 거고요. 들어오기 전에 제가 손을 잡아봤는데 너무 차시더라고요. 네. 이게 녹음하시다가 힘드시면 손을 좀 뻗어주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정도 스킨십은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문은강 작가님 양력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2017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장편 춤추는 고보키와 원더랜드가 있으십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새 신작을 가지고 돌아오셨는데요. 맞아요. 책이 5년 만에 출간이 되셔서 지금 바쁘실 때가 아니신가 싶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 항상 대본에 근황 먼저 여쭤보시잖아요. 맞아요.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네. 작가님의 근황. 그러게요. 근황 참 얘기하기 힘든 거였네요. 이 책 나오고 나서는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오랜만에 인사도 많이 드리고 해가지고 한 달 동안은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는 이제 끝났고 인사도 끝났고 이렇게 축하도 많이 받았고 좀 요즘에는 평온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막 언니라고 부르겠다고 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적인 곳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쁘고요. 네. 책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책을 내시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책 내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거든요. 네, 조금 약간 이렇게 작가도 좀 어영부영 됐고 이렇게 첫 책도 좀 어영부영 됐고 이래서 약간 맹한 상태로 살다가 이번 책은 저 스스로도 좀 조급함도 있었고 책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영디님한테 막 이렇게 여쭤보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나약한 사람일 뿐인데 네. 네, 저에게 여쭤보시더라고요. 막 주변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돌파해야 좋을까 막 이러고 있는 상태였는데 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작품이 갑자기 쑥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다. 인생은 진짜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싶고 어쨌든 너무 기쁘게 지금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소라님들도 계실 텐데 이것이 갑자기 이제 나에게 왔다,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에세이를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문장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쓰는 생활을 하시다가 그 덩어리를 만지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시는데 엄청난 게 나왔어요. 우리 은광이 저는 사실 이제 작가니까 이제는 슬슬 작가 친구들을 먼저 알고 작품을 읽게 되는데 그럼 이제 그 작품들을 읽을 때 조금 이게 엄청나면 세상에 하면서 읽거든요. 세상에 하면서 일단 그런 감상이 있었고요. 네.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좀 해보자면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제목입니다. 인간이란 좋겠네. 인데 일본 인기 동요 제목에서 차용하신 것이고 소설 부록에서 밝히신 바에 따르면 처음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그 문장 연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시면 네. 이 작품은 원래는 소설로 쓰려고 하지 않았던 거였고요. 제가 이제 집필하고 있는 긴 분량의 소설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계속 쓰다가 너무 제가 스스로가 좀 문장력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문장 연습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문장 한 문장씩 그냥 떠오르는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문장을 막 적어가는 거니까 제목은 있어야지.
문장 연습 네.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시작한 그 뭔가 문장의 모음이었고요. 근데 이게 점점 뭔가 인물이 따라붙고 뭔가 이야기가 생기고 하면서 이렇게 소설처럼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문장 연습이라는 제목은 가지고 있었는데 편집자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같이 상의를 하다가 문장 연습도 너무 좋지만 다른 것도 생각해보자 하면서 제안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붙잡기 연습? 붙잡기 연습. 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연습이라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이 소설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인간이란 좋겠네라는 얘기가 딱 나왔을 때 딱 머릿속에 이거야. 네, 정말 이한민 편집자님께 감사 인사 여기 이 방송을 통해 드리고요. 정말 왜 인간이란 좋겠네를 두 분이 못 떠올리고 나중에 나왔는지 저는 조금 의아할 정도고요. 제목 나왔잖아요. 쓰셨는데 정말 이한민 편집자님 감사합니다. 이한민 편집자님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사실 이제 동료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 나온 인물들과의 이야기가 정말 인간이란 좋겠네라는 이 한 문장으로 모일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 작가님의 전작도 읽었었지만 전작은 이제 캄보디아에서의 이제 여러 이야기인데 그때도 인간에 대해 조금 잘 들여다보신다고 생각했는데 5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막 이러면서 우리 거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며 떠올렸는데요. 인간. 혹시 인간한테 힘든 일이 좀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첫 책을 이렇게 읽어보신 분은 다영 작가님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이 작가가 5년 동안 뭔 일이 있나? 감금당해서 약간 인간에게 굉장히 심한 어떤 일을 당한 후에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랬는데 사실 기본 스탠스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을 바라보는 느낌은 항상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이야기의 어떤 방식이 좀 다르게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글을 쓰면서 나는 되게 좀 끝까지 인간을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저 인간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 자라서 뭐 어떻게 되는 그 모든 순간을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뭔가 살아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을 되게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항상 말하지만 사실은 뒤에서 되게 동경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그냥 표면을 보면 지나쳤을 어떤 인물을 정말 안으로 한 명도 아니고 3명의 안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네. 동시에 3명으로 들어가니 저는 정말 진을 빼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명의 내면에 들어가며 계속 작가님을 좀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나 흥미진진하였고 그것이 잘 맞물려 도달한 결말이 참 이 인간이란 좋겠네라는 제목 정말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표지에 아기 손사상이 있잖아요. 이것이 참 종교적인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 전반부에 금동불상 천수간음상에 대한 언급도 나와서 종교 대통합 같은 이미지인데 인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종교 이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 좀 담겨 있으신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니실 것 같은데 혹시 종교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종교 있습니다. 어머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대통합 밝히실 건가요? 저 모태신앙, 저 크리스찬이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제 차갑게 바라보시는 이유가 있죠. 아니요. 왜냐면 저는 약간 좀 반항기 가득한 기독교인이고요. 교회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기독교인인데 그래도 마음속에는 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쨌든 크리스찬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음 깊숙한 피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종교가 있어서 사실 이런 문장이 소설 전반부에 있어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숭고한 일도 신 앞에선 우습고 추잡스럽게 보일지 몰라라는 장진영의 의미심장한 말이 있는데요. 어떤 인간적인 괴로움을 겪으실 때 작가님이 하는 생각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은 항상 뭐 목사님, 뭐 선교사님 이렇게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도를 이렇게 한참
맨날 들었어요. 근데 너무 그 기도가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고, 좀 신 앞에서 인간은 내가 인간이라는 거를 되게 가감없이 보여주는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서 그런 게 조금 뭔가 들어간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저 스스로도 약간 좀 이런 마음이 위안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약간 무겁고 진지해져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지하고 그렇겠지만 이렇게 멀리 봤을 때는 되게 별거 아니야. 우습고 추잡한 일처럼 보일지도 몰라라는 게 또 약간 위안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해가 돼요. 그것이. 그리고 지렁이로 예를 드시잖아요. 이 안에서는. 근데 그 애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걸 혐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에서는 바로 이것을 무서워하는 애가 있는데 그런 어떤 당연하게 보이는 추잡스러움으로 보일 거라는 그것 자체가 약간 그럼 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이 인간이다. 그리고 사실은 인간이란 좋겠네라는 것을 우리가 삶 안에서 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것을 조금 느끼며 읽었고요. 사실 이제 소설을 약간 그래도 소라님들께 요약을 해드리자면 장진영의 죽음을 둘러싼 두 여자의 결핍과 병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 네. 어마어마하죠. 아까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구상이 조금 맥락이 나오셨을까요? 어쨌든 문장을 막 쓰다 보니까 처음 시작은 마여진이었던 것 같고요. 마여진이라는 인물이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두 여자가 만나서 좀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살면서 사실은 만나서 관계를 맺는 인간보다는 안 만나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 두 인물이 만나서 좀 싸우면 재밌을 것 같고 그 둘 다 좀 미친 여자였으면 좋겠다. 충분히 잘하셨더라고요. 이 생각이 네. 나. 근데 저는 이 추천사를 이제 이주 작가님이 써주셨는데 그 편집자님이 이주 작가님한테 추천사를 받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을 때 저는 이주 작가님 보시면 좀 시시할 것 같아요. 요새 이주 작가님이 좀 괜찮으신가 싶으실 만큼 조금 괜찮으시겠죠?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나는 정말 미친 여자를 잘 쓰시는 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 잘 쓰는 사람은 아니다. 근데 이제 추천사를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성실하게 따라간다. 근데 그 작가님이랑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정확하게 저라는 사람을 딱 꿰뚫어 보신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성실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안 미쳐 보이더라고요. 이해가 되고 저 스스로는 독자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식의 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 진행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네. 집요한데 그 집요가 광기에 어린 집요가 아니라 성실에 의한 집요라고 저도 느꼈어요. 네. 놀랍죠? 네,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미친 자는 더 잔잔하게 미친 것이라 그것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고요. 이것이 참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랑 어떤 부분을 특별히 부각하고 신경을 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사랑 얘기라고 생각을 안 했고 문학 공부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썼거든요. 왜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문학을 공부하는 게 이 정도라는 거예요?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벌어지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 안 돼요. 지금 아이들도 가르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 뒤에 표지 이제 이 5시리즈 보면은 한 문장이 딱 들어가요. 근데 이게 앞 시리즈들도 그렇지만은 그 작품을 좀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그 문장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게 1안이 아니었어요. 네. 이제 1안은 아마 정확한 문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인간은 가까이서 보면 어쩜 이리 비루할까 어쩜 이리 아슬아슬할까 이게 이제 1안이었는데 네. 그 한민 편집자님께서 그 연락을 하셔서 좀 고민이 된다. 그래서 어쩜 이리 가까이서 보면 비루할까랑 더 나은 사랑 이게 2안인데 자꾸 이게 걸린다. 더 나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가 걸린다. 해서 저도 딱 보자마자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문장을 표지에 배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과감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편집자님한테 이거를 누군가는 사랑 이야기라고도 읽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사랑 이야기잖아요. 두 분 어떤 논의가 오간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네네.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사랑 얘기라고도 읽어주지 않을까요? 이런 걸 하면 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모두 이것은 사랑 얘기다. 참. 제가 웬 소설인지 잠시 해명하겠습니다. 일단요, 여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은 3명인데요. 이들은 사랑으로 엮여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아름다운 단어 되게 막 엄청 성스럽고 완성되어 있고라고 많이 착각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구현해서 그것을 얻는 자, 가지고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다는 걸 많이 저희가 있죠. 근데 그것의 극단인 3명을 보여주며 번갈아 보여주며 네. 네, 사랑? 이런 것, 이 정도의 일그러짐. 누구도 완벽한 사랑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 결론은 뭘까요? 더 나은 사랑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인간, 이렇게 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인데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편해서 좀 화가 났는데요. 죄송합니다. 사랑 얘기입니다. 네. 망한 사랑 얘기. 네, 망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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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사실 사랑 이런 거예요. 되게 막 잘 이루어지고 멋진 사랑 얘기 저 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망해야 제맛인데 망사파시군요. 그럼요. 근데 3명 다 쌍망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맞물렸고요. 제가 망한 사랑, 망사랑 이런 신조어를 몰랐었는데 이번에 검색을 해보다가 이 소설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리뷰에서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었나요? 저도 망사라는 거를 네. 정확하게는 이 리뷰 저도 보면서 알았던 네. 것 같고요. 저는 약간 막 현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은 알았지만 망한 사랑이 대체 뭘까? 그냥 저는 사랑이라는 거 앞에 망한을 항상 가로로 감추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거의 망사단이에요. 제가 바로 망사단인가 봐. 누구보다 망사단이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애초에 이게 사랑 얘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 망사라는 어떤 그런 거를 뭐 생각하면서 쓰지는 않았고, 그 제가 이 소설을 유일하게 좀 뭔가를 생각하면서 쓴 거는 좀 저 스스로의 어떤 소설 쓰기에서 늘 생각하는 영역인 것 같은데, 딱 첫 장을 피면 못 일어났으면 좋겠다. 딱 첫 장을 피는 순간 마지막 장까지 한 호흡에 그냥 확 읽어가셨으면 좋겠다. 네, 딱 요 정도만 잡았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막 아주 깊게 뭔가를 생각하고 잡지는 않았던 글인 것 같아요. 성공하셨다. 굉장히 근데 이 소설이 그 다음으로 무언가 문이 열리면서 굉장히 도파민이 좀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그 목적을 향해 가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질문지가 우리 뭐 안으로 팔이 굽는 건지 정말 지금 맞아요. 질문을 많이 준비해서 PD님이 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PD님이 잠시 작가 역할을 맡아주셨는데 잠시 소설에서 그 양미애와 마여진 사이 이제 장진영이라는 이 남자의 죽음이 있었는데요. 장진영은 대학에서 시창작을 강의하는 중견 시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저 좀 웃었어요. 미안합니다. 네, 죄송하고요. 저희가 정말 익히 아는 어떤 누군가가 아닌가 생각하며 읽었는데 캐릭터를 구성할 때 이런 설정, 이제 의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진짜 제가 이 장진영이 이렇게 쓰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너무 미안해요. 근데 저는 이게 그 문장 연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라는 거를 가장 좀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 한 문장을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당연히 시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좀 멋있게 쓰고 싶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네. 멋있는 부분도 있죠. 근데 이렇게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비호감이 됐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자꾸 저를 그렇게 이끌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에 품고 계신 현관일까요? 시인을 동경하며 시인을 이제 근데 끊어낼 수 없는. 그런가 봐요. 석사 논문도 시로 쓰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저희 문소팀, 사이좋은 문소팀에서 저희는 소설가고 우리 유피님은 시인이신데 많이 놀리시잖아요. 맞아요. 시인에 대한 농담, 조롱 꽤 많으신데 그 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솔직하게 한번 밝혀주시죠. 진짜 솔직하게 저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소설은 제가
지독한 뭐 짝사랑이다. 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은 저한테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면 우리가 언젠간 쌍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을 사랑 소설이 아니라 지금 그 소설에 대한 문학에 대한 네. 이야기라고. 네. 근데 시는 아예 그조차 바라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서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죄스러운 멋진 선배 같은 느낌? 그러니까 소설은 닿을 수 있는 진짜 인간과 인간의 이제 연인 뭐 그런 사랑이라면 그것은 이제 연예인이나 신을 바라보는 그쵸. 그 정도. 그쵸. 그래서 제가 시인들에 대해서 농담을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가질 수 없는 거를 질투해서 자꾸 밖에서 웃고 계십니다. 얼마나 조롱했는지 저도 옆에서 들었는데 노트북 왜 들고 다니시죠? 시 쓰시는데. 약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아니면 너무 좋아하는 사람에게 관심 받기 위해서 자꾸 한마디를 툭툭 던지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놓고 장진영을 그렇게. 네,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장진영은 이 소설의 주요 두 여자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두 여자는 서로 다른 상처가 있는데요. 아주 번박하게 나누어 보자면 양미애의 상처는 신체 장애로 인한 것이겠고 마여진은 성장 과정에서 생긴 정서적 결핍으로 인한 상처입니다. 은강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인간에게 상처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요. 되게 상처라는 게 뭐 당연히 필연적이고 살아가면서 생기는 뭐 당연한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소설을 쓰면서 글을 쓰면서 좀 등단하고 나서 작품을 쓰기가 힘들고 좀 괴롭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도 내가 너무 인간의 상처를 가져다가 소설에 쓰고 있지 않은가? 라는 어떤 죄책감 같은 것 때문에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서 최대한 뭔가 이게 어떤 서사적 도구나 무엇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이제 이게 계속 쓰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한 인물을 만들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그거를 어쨌든 깊게 들여다보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한 자세다.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자. 이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살짝 바뀌면서 마음이 좀 편해졌던 것 같고 그래서 아직도 저한테는 좀 어려운 영역이기는 한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그 책 내고 나면은 나 너무 좀 빠았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희 교양 방송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스스로에 대한 어떤 뭔가 검열 같은 것들이 아직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참 작품을 쓰는 사람들은 상처를 다뤄야 되는데 그런 이제 죄책감 같은 것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혼란도 느끼고 다 같이 느끼는 혼란인데 또 다루지 않을 수 없고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이 고충. 정말 이거 문학소설이었군요. 문학에 맞아요. 대한 고충소설이셨군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게 참 꼽기 어려운 것이라는 걸 알지만 그 이전에 이제 은강 작가님이 항상 이제 단골 질문처럼 물어보셨으니까 돌려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가장 이제 주요 인물 두 캐릭터 양미애와 마여진을 놓고 보았을 때 어느 쪽에 더 마음이 남으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질문 처음에 받았을 때 장진영이라고 해야지 이랬다가 거짓말이라서 아이고야. 저는 이제 마여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애초에 마여진으로 시작하셨고요. 맞아요. 마여진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 마무리,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랑 마지막을 양미애가 끌고 가니까 양미애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극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제가 준 거죠. 주인공격으로 끌고 가라라고 준 건데 마여진이 이 극을 끌고 갔다면 전혀 다른 소설이 아마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뭔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 마여진이라는 인물로 시작을 열고 마무리를 짓는 게 자신이 없었고 특히 마여진의 마무리에 대해서는 정말 마지막까지 편집자님이랑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편집자님은 마여진이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안쓰럽고 뭔가 조금 다시 일어나는 어떤 방향으로 마여진이 조금 더 나은 세계로 향하는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마여진이라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서 그 이상을 쓰는 거는 이제 지금의 저는 할 수가 없는 영역인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마여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가장 열심히 따라간 인물이고 아쉽기도 한 인물이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질문을 드리면서 저도 생각해봤거든요. 둘 중 나는 누구인가. 일단 이 소설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제 망한 사랑을 가진 세 사람이지만 양미애는 더 단단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한 발을 내디딘 자, 우리가 응원할 수 있고 뭔가 이런 결론으로 나아간 그 인물을 우리가 건강하다, 대단하다, 응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오히려 스포트라이트가 그쪽에 가 있는데 말했다시피 저는 이제 무너진 자를 좋아하고요. 제 마음을 아프게 흔든 자를 잊을 수 없고 근데 흔들려면 이제 마요지는 그렇게 가야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영역으로 떠나버린 그리운 자가 되어야 하는데 맞아요. 미안하지만 그러해야 했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우리 뭐 이래서야 죄송합니다 편집자님들. 그랬고요. 마요진의 상처가 좀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3장이 특히 압권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인물인 마치코가 첫 등장하는 대목이었고 마치코가 들려주는 무인도 표류기를 듣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폐하고 좀 몽환적이면서 신화적인 느낌까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부분. 그래서 특별히 독자에게 어떤 느낌으로 가닿길 바라며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소설의 첫 시작이 3부였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쓰다가 이미지가 떠올랐던 거는 어떤 이렇게 천사가 묶여서 화형을 막 당하고 불타는데 네. 되게 천진난만한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고 그래서 이 3장을 어떤 뭐 정말 서사 없이 그냥 써내려가기 시작을 한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되게 이 영역에 맞추기 위해서 많은 부분 새롭게 구성한 영역들도 있고요. 소설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다 읽고 나서 3장을 다시 읽으시면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여기에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고 좀 새롭게 보이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3장의 그 속도감이 좀 대단하잖아요. 그걸 굉장히 이 부분을 작가가 신나서 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님이 분명히 이 부분은 막 그 손이 못 따라가서 더더더더 끌려가듯이 썼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때의 느낌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 맞아요. 정말 정확하게 역시 선배님. 네, 그렇습니다. 네. 부럽더라고요. 좋겠다 이러면서 읽었습니다. 네, 진짜로 그 핸드폰으로 쓰시잖아요. 네, 손이 못 따라가요. 네. 근데 저도 이거를 핸드폰으로 썼었어요. 핸드폰 네. 만세죠. 갑자기 떠올랐는데 네. 이거를 뭔가 우다다다다닥 이렇게 있는 도구로 써야 되니까 핸드폰으로 썼었고 진짜로 못 따라갔었던 생각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씨앗처럼 부글부글 이런 인물들은 무엇일까?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 그러면서 세계가 만들어지는 과정. 맞아요.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재밌었습니다. 마여지는 이따금 인간에 대한 불신과 염증을 드러내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인간 없는 세계를 바란다든지 제가 앞에서 낭독드렸죠. 그리고 아무도 없는 병원 입원실의 캄캄함을 편안하게 느끼는 시기인데요. 그 인강 작가님께서는 혼자 있는 걸 좀 꽤 좋아하시는 걸로 아는데 맞아요. 좀 많이 이입하며 쓰셨나요? 네. 제 바람이에요. 저희랑 만나는 거 뭐 싫지 않으시죠? 이렇게 제가 그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나면은 저의 에너지를 모두 다 쓰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너무 좋아하니까 잘 보이고 싶고 좀 잘하고 싶고 이래서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힘든 그런 사람인 것 같고요. 저는 좀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워놨어요. 이제 완전히 고립돼서 산속에 들어가고 싶은 그 계획도 다 세워놨거든요. 지금 자연인 발언하신 건가요? 네, 앞으로. 네. 언젠가는 저랑 아무도 연락이 닿죠.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네. 솔직하시네요. 네. 언젠가는 저 머리를 빡빡 깎고 지리산에 가서. 네. 왜 머리를 깎아야 되는 건지 여쭤봐도 되나요? 밖에 나오기 좀 부끄럽게. 그 모태신앙이신데 산으로 간다고 머리 깎고 산으로 간다고 하면 주로 절입니다. 엄마가 이제 기도하시겠지만 저를 위해서 네. 어쨌든 그런 거를 꿈꿔요 항상. 근데 못 하고 있어요. 네.
계속 책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다음은 어떻게 되실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까지 가시려고 이러시나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이제 은강 작가님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질문인데 네. 소설에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인간은 슬픈 유년의 기억에서 떠나기 힘들지. 죽을 때가 다 되어서도 말이야. 라고 하는데 어떤 유년을 보내셨길래 이렇게 오셨는지 독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어리다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막 아주 이런 얘기를 할 만큼 많이 들었다라는 실감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물론 유년의 어떤 순간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저만의 유년의 순간이 있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저희 아빠 얘기 때문에 이 문장이 나온 것 같은데 저희 아빠가 최근에 생일 파티를 했는데 네. 제 동생이 이제 아빠를 위해서 막 아울렛에서 선물도 골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방에 찾아가서 이렇게 짠 아빠 축하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빠 갑자기 아이처럼 우는 거예요. 네.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다 어리둥절 왜 이렇게까지 대단한 선물도 아니었거든요. 은강 작가님이 잘 우시는 것이 이제 부죠. 그런가 네, 봐요. 부계유죠. 그의 어떤 근데 막 울면서 어릴 때 아빠가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생일 때 미역국을 달라라는 말도 못하고 남의 생일에는 항상 미역국을 먹는데 내 생일은 생일이라고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되게 슬펐었는데 오늘 이렇게 생일을 축하해 주니까 너무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그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아이처럼 울다니 유년의 상처라는 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가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느꼈어요. 참 인물을 이제 따라가는 소설을 읽을 때도 그렇지만 정말 유년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인간을 구성하는 이 차근차근의 그 과정 안에서도 그 집약적인 10년, 20년이 맞아요. 인간을 이렇게 구성하고 그래서 은강 작가님 유년이 어떠셨나요? 저의 유년이요? 네. 저는 좀 엄청 어렸을 땐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네. 약간 영디님은 이제 서울 분이시잖아요. 서울 그 자체죠. 그쵸. 네. 그녀는 절대 상상하지도 못할 말도 안 돼. 저는 유치원을 못 다녔어요. 유치원이 없었거든요. 네. 네, 성교원 출신이에요. 오. 네. 그러면 누가 돌봐주셨나요?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돌봐주시는 거고 네. 그런 돌봄 시스템이 없어요. 그곳은. 네, 그래서 아주 작은 시골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내가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을지도 몰라. 라는 그런 역사였지 않았나 요약해보면. 그런 유년. 네. 정말 은가 작가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네요. 네. 그렇다면 다시 소설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좀 너무 떠들어서 지금 시간이 너무 흘렀는데요. 제 소설의 내용을 조금 스포하지 않고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자면 장진영의 자살을 단순 자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인물 강민우 형사 얘기를 좀 해야 합니다. 양미애의 귀가 시간을 확인하고 투신했다는 점에서 처음에는 이제 장진영이 양미애에게 드러내는 적의를 감지해내는 인물인데요. 나중에는 양미애의 느린 걸음까지 고려한, 양미애가 약간 발을 절기 때문에 고려한 장진영의 세심하고 다정한 기질도 읽어내는 인물인데요. 그렇다면 강민우는 장진영이 세심하고 다정하게 적의를 보였다라고 이런 복잡한 결론을 지은 걸까요? 이게 참 어려운데 이게 원래 초고는 700매가 넘는 것이었고 이게 아마 400매 조금 넘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많은 부분이 이제 삭제가 됐는데 처음에는 강민우 형사가 아예 단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조금 이 정도 얘기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추리 트릭을 써서 양미애가 이렇게 해서 혼자 있는 장진영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었다라는 약간 추리물의 흥미진진함을 많이 덜어내셨군요. 이걸 압축하면서. 맞아요. 확 덜어냈는데 이게 그렇게 쓰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머리가 좋지 않은지. 왜 그러세요? 아니, 유년의 상처가 이렇게 깊어요? 그러니까요. 떠나기가 힘드네요. 네. 유년의 기억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추리 소설을 쓰시는 분들은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구나. 틀이 너무 허술한 거예요. 약간 행소같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나겠다. 네. 그래서 막 덜어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연결을 지으면서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강민우가 사실 형사로서 양매를 의심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찾아가는 것도 어차피 자살인데 그 약국에 가서 막 어쩌고저쩌고 너 사실 사이 안 좋았지?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형사로서는 좀 말이 안 되는데 남자로서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양매를 찾아가서 뭔가를 말하고 자꾸 내가 뭐가 이상한 게 있는데 너한테 확인을 받아야겠어. 라는 게 한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뭔가 강민우와 양미애의 무언가를 좀 더 상상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지점이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전 좀 뭐가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기대했습니다. 네. 저도 좀 아쉬워요. 근데 뭐가 나왔으면 근데 복잡해. 맞아요. 그리고 되게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희망차게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상상을 좀 자극해서 이 정도가 좋았지 않을까. 맞아요. 저희 읽은 자들끼리 쓴 자들 와. 네. 꼭 읽어보세요. 근데 네 진짜 재밌으니까 여러분 읽어봅시다. 읽고 다시 들어주세요. 그 양미애랑 마여진이 이제 다투는 그 미친 여자들이 다투는 모습을 좀 상상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양미애가 처음에 좀 그 더 약자처럼 질 것 같이 보이는데 마여진에게 응수하는 그 대사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상대를 이기는 방법이라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라고 알려주는데 자신의 방법. 근데 평생이 걸릴지라도 더 악착같이 버티는 거라고 은강 작가님이 쓰셨지만 이것이 이제 자신만의 은강 작가님의 방식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악착같이 버티는 거 잘 못하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약간 제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 좀 말이 이상하지만 그런 방식은 저는 스스로를 좀 회복하는 방법을 좀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잘 울고 상처도 많이 받고 되게 징징거리거든요. 작은 일에도 엄청 아파해요. 막 유난을 떨면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나는 저만의 어떤 그러니까 이 기분을 계속 유지시키지 않고 빨리 끊어내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루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처도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것을 지나가는 한 일로 넘어가는 이 움직임을 돌 수 있는 자. 네. 네. 정말 인간이란 좋겠네요. 네. 인간의 그 투잡한 모습, 어려운 모습. 하지만 이토록 이젠 저도 더 나은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 대상은 문학이었고. 맞아요. 은강 작가님의 유년부터 시작해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네. 문학소설입니다. 사랑소설이 아니고. 이제 미스테리하고 좀 서스펜스가 가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망사랑 소설의 이제 묘미를 모두 만끽해 보시길 바라면서 줄거리 노출을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돌려서 이 다산 북스의 다소 시리즈는 뒤에 특별하게도 일기가 들어가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일기 부분도 읽으면서 이게 문학에 대한 사랑이구나를 느끼긴 했는데요. 네. 원래 일기를 좀 쓰시는 편일까요? 저는 제가 매일매일 뭔가를 쓰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딱히 안 써요. 그리고 항상 뭐를 쓰는데 그게 거의 버려지는 문장들이긴 하지만 하루에 뭐가 묻어있는 문장들이긴 한 것 같아요. 그게 굳이 따지자면 일기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제 소설이 그런 면에서는 일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읽으면은 그 문장이 언제 나왔는지, 언제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가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런 것들을 막 모아놓은 느낌이라서 어떻게 보면 나에겐 일기인. 그쵸. 근데 일기를 요즘에 좀 써보려고 노력합니다. 너무 휘발되는 것 같아서 제 SNS도 안 하거든요, 따로. 그래서 써볼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력이 자꾸 나빠져서 예전에는 내가 겪은 것들을 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좀 확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당연히 지나갔을 거고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는 안 쓰긴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설가들을 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일할 때도 쓰고 하는데 뭘 더 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시인분들이 좀 많이 쓰시죠? 네, 맞아요. 시인 아닙니다. 시인처럼? 오해하지 네, 마세요. 아닙니다. 저희는 시 사랑하는 문장의 소리고요.
가능한 매일 조금씩 쓰기라는 이제 이 작업 태도에 굉장히 감복했습니다. 저도 원하는 것이라서 수십 번 쓰고 지우기를 반복. 네. 이런 문장들 마음에서 우러나신 말일까요? 네, 저는 수백 번 쓰고 버리는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800매 장편 소설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2000매는 쓰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네. 2000매는 쓰고 거기서 이제 800매만 살아남는 거죠. 이게 이제 저 수업 같은 걸 들으면 이게 가장 좋은 퇴고의 방법이라고 좀 배워요. 많이 쓰고 덜어내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이다라고. 저는 못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아낌없이 덜어내시는군요. 왜냐하면은 이제 영디님은 유의미한 문장들을 한 번 쓸 때 나오니까 그렇지만 저는 대부분이 무의미한 문장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저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다 돌 때까지 기다리는데 나오지 않아요. 사실 거의 소설가가 아니죠. 거의 아니에요. 거의 인생의 대부분 소설가가 아니고 어느 순간 어떻게 들키지 않고 조금씩 잘해온 자이고요. 저는 진짜 많이 쓰고 근데 좀 웃기긴 해요. 왜냐하면은 노트북에서 막 뭘 쓰고 있으면 미간을 찌푸리면서 쓰면 동생이 와서 제가 쓴 소설을 소리내서 읽어요. 그럼 참 우스운 문장들밖에 없거든요. 곧 사라질 문장들. 네. 근데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를 계속 쓴다라는 것은. 이 소설 쓰기에 대해서 이걸 지독한 짝사랑이라고 이제 적어주셔서 이 것에 대해서 좀 소설 쓰기 말고 또 짝사랑하는 게 있으신지도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어떤 인간한테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인간이란 좋겠네를 쓰신 우능강 작가님. 네, 뭔가 그 학교에서 제가 강의할 때도 첫사랑 얘기 주세요 하면은 되게 이상한 막 스토킹 당한 이런 얘기만 하고 막 진짜 아이들이 원하는 막 사랑 얘기 이런 걸 해줄 수가 없어요. 글 쓰는 친구들 참 웃긴 게 주로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하지 않나요? 짝사랑 얘기해주세요가 나오나요? 애들에게서?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간에 약간 뭐가 없다 해야 되나?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막 열렬한 사랑이. 근데 제가 이게 사랑이 아닐까 싶었던 건 정말 소설 쓰기랑 반려견, 저희 집 보리 사람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나라는 사람이랑 바꿔도 되는 것? 약간 이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영역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군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럴 수도 있죠. 되게 사랑의 기준이 높을 수도 있죠. 기준이 거기까지라니 쉽지 않네요. 인간이 타고 올라오기가 쉽지 않나요? 쉽지 않죠. 그리고 인간이란 좋겠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제목을 지어주신 이 대단하신 편집자님 얘기를 좀 그래도 마지막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편집자님과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이한민 편집자님이랑 제가 사실 오늘 여기 같이 출연하고 싶은데 제가 진짜 한민 편집자님께 감사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일정이 사실 말이 안 됐어요. 이렇게 출간을 사실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영역이었는데 한민 편집자님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는 정말 제목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에 다 관여를 이 소설에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너무 저를 봐준 부분이 많아서 뭐 한 가지를 꼽기는 어렵지만 처음에 이제 원고를 받고 한민 편집자님이 전화를 해서 원고 잘 받았습니다.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라고 이제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뭐 당연히 의뢰 이제 편집자님이 그 작가들에게 하는 말일 수 있지만 그때의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말이었어요. 그 편집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들어도 지겹지 않으니까 저희 안 지겹거든요. 그런 말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혼자 쓰고 뭔가 계속해서 불안이 있는데 편집자님이 너무 재밌었어요. 하는 순간 갑자기 됐다.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상 좋은 원고가 있으니 든든합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지옥 같은 일정을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어떤 전우 같은 느낌도 있고 감사한 부분이 참 많죠. 오늘 저희도 한번 진짜 모셔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기회를 봐서 진짜 대단하신 편집자님 특집을 한번 좀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구성 작가님 들으셨나요? 네.
너무 좋네요. 항상 바깥에서 계시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마주보는 분은 아니셨는데 직접 이런 이야기를 둘이 나누니까 소라님들도 궁금하셨을 거예요. 항상 목소리는 못 듣지만 어딘가에 계시는 문장님 누구신가. 저희가 그래도 낭독을 청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까요? 저는 그 제목이죠. 인간이란 좋겠네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자 또 제가 처음 쓴 어떤 3부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시죠? 48페이지입니다. 네. 천사도 별 수 없네요. 천사는 입술을 달싹이려다 말고 고개를 돌렸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화가 났고 서글픈 기분마저 들었다. 마치코를 찾아와선 안 됐어요. 그 아이를 그냥 외롭게 둬야 했다고요. 마여지는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들었다. 그들이 살던 집, 이제는 장작이 되어버린 요새는 존재 이유를 잃었다. 마여지는 나무더미 위로 불붙은 성냥을 던졌다. 천사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마여지는 행동을 눈으로만 뒤따를 뿐이었다. 불길이 불쑥 타올랐다. 화루를 치솟는 연기가 파도처럼 일렁였다. 마여지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저녁 노을 불태워서 내일 또 보자. 활활 타오르는 천사. 실로 어이없고 시시하게 종말을 맞이하는 그를 바라보았다. 마여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노래를 이어나갔다. 좋겠네, 좋겠네, 인간이란 좋겠네. 네. 잘 들어보았고요. 네. 이제 은강 작가님 이렇게 문장의 소리에 나오신 소감을 좀 들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고요. 사실 이제 문장의 소리의 어떤 구성원으로 제가 일을 하면서 초대 만든 일이 진짜 힘들다는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제가 좋아하는 또 영디님 그다음에 대본 써주신 또 저희 PD님 문소 식구들 이렇게 같이 저 출간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소설 쓰고 네 문소 남은 임기도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저희의 빛과 소금 같은 작가님을 모셔서 저도 오늘 너무 영광이었고요. 문소 우리의 자랑 문은강 소설가의 인간이란 좋겠네.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잔뜩인데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심의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는 소라님들과 함께 문은강 작가님의 작품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829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다할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